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40회 국무회의.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돼 있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특히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가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써도 반짝 효과에 그칠 거라며 잠재 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과 인재 양성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와 노사 상생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노사는 물론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촛불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사루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산업재해 차단을 위한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는데 불법과 비인권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냐며 강력히 질타한 겁니다.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안전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 역직구 시장을 키우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만들어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기획을 고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쌀값이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사진입니다. 중국 베이징행 전용 열차에 탑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최선희 외무상 등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은 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6년 8개월 만에 중국 방문입니다. 이번 방중의 핵심은 무엇보다 북중 관계 복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고 특히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중에서 핵심적인 목적은 북중 관계 완전 복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다자 외교 무대 첫 등장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전승절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들이 초청됐습니다. 주로 반서방 국가 정상들입니다.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반서방 국가들과도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대내적으로 다음 달 10일 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외교 무대에 나서는 겁니다. 외교 무대를 활용해서 북한이 어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어떤 연대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당 창건 80주년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0,000명 이상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 명의 대규모 집단 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달 셋째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193개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자격을 갖고 이 대통령은 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의장국이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도 나섭니다. 오는 23일 총회 첫 번째 세션의 7번째 순서로 연설할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저희의 외교 정책 기조 전반을 소개하고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불법 계엄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원과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꼭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주요국 정상과 이루어질 양자회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 방미 기간 만난 한미 정상이 약 한 달 만에 뉴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양자회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76조 4,426억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6%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6조 6,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43.8% 늘었는데 재난안전과 인공지능 행정 분야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국민안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 488억 원이 편성됐고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가 1조 1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감시 체계 구축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AI 민주정부 구현에는 8,649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 원을 신규 편성해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1,500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1조 원이 배분됐습니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정책 추진과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 9,1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부는 먼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매년 줄여오던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공기열을 난방에 활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확보한 9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현실화하는 기후위기 대응도 대폭 강화합니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7.3조 원 수준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해가 잦은 지류 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 하천 정비 예산이 늘었고 하천 주변 사람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 구축과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대심도 빗물 터널과 지하 방수로 투자도 확대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16조 8,44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 늘어났습니다. 먼저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4조 3,886억 원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모태펀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으로 AI, 딥테크 분야에 절반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설해 성장기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1,458억 원 투입해 AI, 바이오 등 혁신 스타트업 746개사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R&D 예산에 역대 최대인 2조 1,95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45% 늘어난 규모입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으로 2천억 원 늘어난 4,366억 원, 수출 바우처와 해외 마케팅에도 2,300억 원 이상 반영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5% 늘어난 5조 5,278억 원 책정됐습니다. 정책 자금에 3조 3,620억 원,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에 1,281억 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최대 25만 원 지급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은 5,790억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폐업과 관련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은 3,0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액됐습니다. 중기부는 지역 기업 육성에 1조 3,175억 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5,725억 원 투입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45로 1년 전보다 1.7%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1.5% 상승 이후 최소폭 상승입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채소류 중심으로 4.8% 오르며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으로 통계청은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소류 가운데 배추가 51.6% 올랐고 파프리카와 시금치가 각각 52.1%, 50.7%씩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공공서비스는 3.6% 하락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1% 떨어졌습니다. 휴대전화료는 코로나19 당시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있었던 2020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습니다. 통계청은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8월 한 달간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하며 공업제품 물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휴대전화료 같은 경우 이번 8월 달에 일시적으로 감면됐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그게 원래 가격으로 환원된다고 하면은 다음 달에는 그 영향으로 일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는 1.3% 상승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도 1.5%로 전달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 우선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체불범죄를 앞으로 횡령 등 재산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도 개선합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분리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합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목돈이 한 번에 지급되는 만큼 퇴직금은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합니다. 체불 감독과 함께 청산 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15,000곳에서 27,000곳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주의 자체 청산 유도를 위해 사업주 융자와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2배 인상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과 경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클릭 몇 번으로 구할 수 있는 캔디류 제품. 알고 보니 대마 성분이 든 젤리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식품 50개를 무작위로 검사해봤더니 42개 제품에서 마약류와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젤리와 식이보충제가 가장 많았고 과자, 빵류와 음료, 조미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마약류 함유 여부를 알아보는 정밀검사 결과에선 대마의 주성분 중 하나인 CBD와 모르핀 등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19종의 마약류가 식품에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테오브로민 등 의약품 성분 4종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도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통관 보류와 사이트 접속 차단, 판매 중단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는 사전에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 접속해서 위해 식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함유된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계기로 모르핀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준입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결혼업체 서비스 이용 후기입니다. 플래너가 딱 맞는 식장을 찾아줬다. 주차장이 넓어 좋았다는 등 만족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알고 보니 이 글은 업체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쓴 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에 허위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결혼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자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이들 업계 부당 광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겁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체 규모 등을 부풀린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3년 연속 국내 1위, 제휴사 최다 보유 등과 같은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또 명확한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과장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내세우는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10개 업체는 모두 관련법 위반 광고를 자진 삭제나 수정 또는 비공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결혼 서비스 분야는 청년층 비용 부담도 크고 최근 소비자 불만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분야입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 대행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업체명 등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불만 상담은 소비자원 누리집 또는 13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등 7명의 대장 진급자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점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하라고 강조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달라고 말했습니다.